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온서예요. 캐나다 책인데, 캐네디안 가이드 to Will and Estate Planning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 중에는 캐나다 이민 오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은퇴 그리고 뭐 피할 수 없는 게 세금하고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준비예요. 그리고 노후에서 중요한 거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캐나다는 양도세가 있어요. 상속세는 없지만 한국은 최고 60%까지 상속세율이 있죠. 대주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있어요. 죽을 때 그때 양도한거로 봐가지고 과세를 해요.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면세 투자가 주택이죠.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크게 세 개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인데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캐나다에 오면 CPP, 캐네디안 펜션 플랜이죠. 캐나다 펜션 플랜. 이거를 봤는데 한국 것도 그렇고 캐나다 것도 그렇고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30%가 줄고 반대로 70세 수령을 하면은 30%가 늘죠. 그래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어, 국영비나 CPP는 70세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65세가 되면 누령금하고 GIS, 그거 보면 Guaranteed Income Support죠. 그리고 주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부가 뭐 남편은 40년 동안 일을 하고 뭐 국민연금 포함하면 40년이 될 수 있겠죠. 부인은 뭐 안 했다. 그래도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40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은 최대 한 달에 2,000불을 받을 수 있고 집안일만 해도 1,8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3,300불밖에 안 나요. 그 이유가 바로 GIS인데 집안일만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안 했어도 GIS가 1,000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연금이 1,700불이 안 된다 한 달에 그럼 그 차이를 국가에서 보주는 캐나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내주는 게 GIS예요. 그래서 GIS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겠죠. CPP는 뭐 직장 생활하면 피할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GIS를 최대 많이 받으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나 CPP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65세부터 70세까지는 GIS로 받고 70세가 넘으면 그래도 뭐 CPP하고 국민연금 낸 거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으면 30%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습니다. CPP나 국민연금은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서 죽겠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원래 여우도 고향을 보고 죽으니까. GIS는 해외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안 나옵니다. 하지만 CPP나 국민연금은 어디에 살든 나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0세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병약해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일찍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최대 비과세 투자인 주택 말고는 주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연 9% 성장이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채권은 뭐 장기 채권을 하더라도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몰빵하면 안 되고요. 4년 정도 현금 흐름은 채권으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물가가 보통 2%에서 3%가 오르죠. 2%라고 가정하면 주식이 9% 오르니까 2% 빼면 7%죠. 그러니까 주식이 연 9% 이상 성장했을 때는 한 7%를 찾아도 원금이 확보가 됩니다.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그리고
만약 주식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년치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 해 9%가 성장했다. 그럼 7% 인출하면 4년치가 넘겠죠. 뭐 5년치나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금에 따라 다르지만 쓰는 거하고 5년, 4년치 이상이 될 텐데 그 다음 해도 또 그렇다 그러면 뭐 6년치 이상 뭐 어쨌든 그렇게 되다가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그 현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예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는 찾아도 GIS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다만 이게 캐나다 내에서 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거를 은퇴 계좌로 보질 않아요. 미국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없죠, 자. 그래서 배당 소득을 하면은 원천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셈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를 안 해요. 원래 양도차익은 그 거주국에서 하게 돼 있고 배당이나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투자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국제 조세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세이버 카운트를 하실 때는 미국 배당주보다는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 배당을 안 하죠. 그런데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건 RRSP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RRSP보다는 그냥 캐시 어카운트로 증권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불이라 그래도 50% 반만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50%가 아니고 25%만 과세를 하는데 RRSP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출 금액에 뭐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RSP가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고 세율이겠죠. 그러니까 50% 반을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RRSP는 내가 지금 내는 게 최고 세율인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 수율이라 하더라도 어,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SP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텍스 프리세이브 어카운트하고 예전엔 캐시 어카운트를 하다가 전부 이제 캐시 어카운트에 있는 거를 좀 텍스 프리세이브 어카운트로 옮기고 있죠. 자, 이게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음은 아까 상속세는 없지만 뭐죠? 양도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유언장을 꼭 작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언장을 작성 안 하면 무조건 환가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법대로.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팔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피상속인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는 게 좋죠. 일가구 1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배우자한테 먼저 주고 배우자가 또 죽는 2차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녀한테 가는데 자녀 중에서도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되면 알잖아요. 뭐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있으면은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가도 보통 1년 반 정도는 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재혼을 만약 하는 경우는 기존 유언이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유언장이 없는 셈하고 똑같으니까. 공동 소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프 테넌트 같은 경우를 하면 평생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신 팔 수는 없고요. 소유권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데 배우자가 거기서 평생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프 테넌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살 때 조인트로 사는 경우는 사는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균등 배분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 하숙집이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못했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법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통주는 그 법인의 가치가 늘면 보통주 가치 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부 우선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주는 가격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보통주를 발행하면 그 법인의 가치가 늘어나면 자녀의 지분이 늘죠.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대신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인의 경영권을 계속 보유를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 농업용 자산 같은 경우는 원가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샀는데 그게 지금 100만 불이 됐다.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0만 불이 아니고 10만 불로 상속을 합니다. 당연히 10만 불짜리 10만 불에 상속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겠죠. 그래서 납세 이연 효과도 있고요. 면세 계좌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입할 때부터 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상속하고 별도로 수익자 지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배우자끼리는 이체해서 과세 이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만 불, 집사람이 10만 불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죽었다 그러면 20만 불을 배우자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배우자 한도가 30만 불이 되겠죠. 계속 면세를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기부인데요. 주택은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 면세죠. 하지만 꼭 이게 좋은 건 아니고요. 재산세나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게 한 4% 정도 듭니다.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사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부속 토지가 1.25에이커까지 면세입니다. 그 이상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가 근처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방 하나만 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양도세 면세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그 주별로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이 있으면은 한 뭐 방 하나에 500불이라고 그러면 500불씩 1년에 6,000불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학생들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만큼 월세를 싸게 받아도 되겠죠.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기부는 200불까지는 15%밖에 안 되지만 200불 초과하면은 29% 세액공제를 해서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장 주식, 예를 들어서 내가 만 불에 샀는데 이게 100만 불이 됐다. 그러면 기부를 하면 100만 불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면세되고요. 그걸 활용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기부하면 잔존 가치로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하고 캐나다 CPP를 합쳐서 10년 이상 있는 경우는 장기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0일 내, 사망 후 60일 내 신청하면 2,500불을 줍니다. 뭐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모르는 분이 많아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2125번에 정리했으니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원서를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